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선호도 바이플의 357화 헤어질 결심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전디입니다. 알렉사입니다. 자, 오늘 영화 헤어질 결심한다는 얘기 안 했지? 안 했죠.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댓글 소개 또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자, 봄이원자님 350화 어제 뭐 봤어 30번째 편에 500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원이 되게 많네요. 한꺼번에 다 읽어볼게요. 오로라네이션님 350화 어제 뭐 봤어 30편 그리고 번외 28화 그리고 351화 브로커 편에 각각 1000캐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또 중요하네요. 제이크 아빠님 브로커 편에 10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단위가 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전부터. 저번에도 해주셨는데. 자, 다른 팟캐스트에서 팟빵 캐시의 수수료 관련해 팟빵의 횡포를 듣고 생각해보니 좀 부족했다 생각돼서 좀 더 보냅니다. 직접 계좌로 쏠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 후원 계좌를 열어놓긴 했는데 외국에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 것 아닐까? 그런 게 있나? 네, 외국에서 하려면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거 어차피 똑같네. 그러니까요. 근데 수수료가 아마 많이 떼일 거예요. 달러로 뭐 넣으시면. 그게 아마 뭐 일반 한국 계좌는 뭐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놓으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그건 돼 있을 텐데 아마 그거를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거를 하면은 받는 사람이 그 수수료를 또 많이 떼요. 아 그래. 그거 거의 비슷해요. 그 팟빵 아무튼 뭐 이렇게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여러모로 고민을 하셨다가 이제 이렇게 너무 다시 또 10만 캐시를 쏘아주신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제이크 아빠님 말고도 또 10만 원을 애플 계좌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냥 다른 뭐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아이디인 것 같아.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어요 10만 원을.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지라 밝혀라 주시지. 그냥 애청자입니다 하고 뭐 옆에 댓글 같은 건 없죠 통장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펀딩 얘기를 잠깐 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딱 2주 남은 것 같아. 14일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이제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인 상황이 이제 50일부터 시작을 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이제 뭐 2주도 남지 않았다. 한 열흘 정도 뭐 이렇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14일이 남았을 때의 상황은 156명이다. 그래서 요 10만 원 넣어주신 분은 요거에 이제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세 권짜리가 47,000원으로 펀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취미가랑 SF는 정말 끝내주는데 포함을 해서 그래서 요거는 3카운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물론 제이크 아빠님도 3카운트 이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펀딩 시작 이후에 요 펀딩과 관련한 의도적인 어떤 후원, 그러니까 의도성이 보인다. 뭔가 카운트에 대한 의도가 보인다. 이러면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더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정확히 해보진 않았는데 뭐 4만 원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따로 그렇게 넣어주셨어요? 네. 펀딩을 우리가 알린 게 아마 16일인가 15일쯤에 이제 방송 때 알려드렸는데 그 직후에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세트를 구성을 하는데 네. 특이하게도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만 2권으로 한 세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책을 2권을 사시는 거지. 네. 뭐 아마 선물을 하시거나 이제 뭐 나눠 가질 사람이 2분이 계셔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리 공지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뭐 우리끼리는 다 공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는 2카운트다. 아하. 이렇게 해서 아직 모른다라는 거지만 뭐 어둡긴 합니다. 그리고 텀블벅의 이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이제 남겨주신 댓글이 좀 있어서 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오, 갑자기 많아졌군요. 예, 소연님이 1000원 돌파 A 플랫하고 따봉을 날로. 따봉은 뭐냐? 엄지척을 해. 아니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야. 아이고 우리 같은 나이 때만 쓰는 아니야 거지. 애들도 그게 재밌어서 쓴다니까. 아 진짜 웃기다. 아무튼 소연님이 1000원 돌파 A 플랫에 엄지척을 아씨 쫄았다.
다 해주시고 이승우님 방송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네. 요요요 러브님 방송 계속 해주세요. 유유 아이고. 유래프 유어래프 와요유아 EF? 네, 뭐 뭐지? 와요유아 EF님 방송 계속 하자 유유 200명으로는 안 되겠니? 반말이시네. 생각해 볼게. 연식이 좀 있으실까 보네. 근데 이 커뮤니티에 뭐 책에 대한 내용을 다 그러게요. 방송하자는 방송. 얘기 다들 방송 얘기가 있어서 되게 다급하시구나. 쫄리셨구나 많이. 엄마 아빠 계정 만드셔서 그러면 어쨌든 대충 계산해 보면은 뭐 100명이 안 남은 건 확신하고 네. 뭐 그냥 다 빼고 우수리 빼고 그 나머지 우수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니, 사람을 어떻게요? 아무튼 뭐 한 80 몇 명 정도의 목표 있고 그리고 되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 하지만 또 공약을 내세운 것도 있고 네. 여러모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펀딩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제 헤어질 결심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 작품은 복수는 나의 것든 복수 3연작과 박쥐, 뭐 아가씨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든 박찬욱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이 작품성을 많이 인정을 받아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그 영국 가디언지 같은 데서는 평점 5점 만점을 받기도 했고요. 뭐 이제 칸의 감독이시지. 깐느박이 또 돌아왔지. 박쥐도 탔고 올드보이도 이미. 사실은 그 국제 수상이 경력으로는 한국에서 최고가 아닐까. 다 뚫어놨지 뭐. 뭐 그 전에도 뭐 김기현 감독이 뭐 계셨지만 현재 살아있는 감독으로는 거의 뭐 할 건 다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되게 기뻤을 거 아니야 감독상을 수상했을 때. 그렇죠.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왜요? 황금 종려.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배우들이 상을 타야지 다음 영화를 찍을 때 되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독하고 찍으면은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구나. 내가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해야지 좋은 배우들이 자기랑 영화를 찍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감독상? 지만 그냥 타버렸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고민이 된다.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딱 출품된 영화만으로 봤을 때는 박해일이 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그 송강호가 탄 거잖아요. 결국은 저도 박해일 연기가 훨씬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박해일이 또 영화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한산. 뭐 용의 부활인지 뭔지. 그 의외로 평이 괜찮던데 지금. 평 괜찮더라고요. 의외로. 아무튼 약간 프리퀄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드라마화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순신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전쟁이 아니라 약간 정파싸움 비슷하게 해가지고. KBS 드라마처럼.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순신이면 뭐 먹고 들어가는 게 있겠지. 아니 뭐 세계적으로 또 사실 해군사에 굉장히 어디 가도 다 써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오히려 우리라서 좀 폄하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치. 우리는 그러려니 했잖아 옛날에 국사책에서 보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거 하고 괜히 개그나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너무 성웅 이순신을 알리면서 이렇게 약간 이데올로기화 된 게 있긴 한데 뜯어보면 볼수록 되게 인간적인 면도 많고 나중일기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는 대목들 많거든. 네. 막 계집종 둘이랑 자고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다 있고 막 그러거든. 이상하고. 의외로 되게 많다면서 그게. 뭐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상이죠. 뭐 입맛이 없어서 뭘 먹었니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쨌든 군인으로서 뭐 그리고 이제 뭐 충신으로서 한 거 뭐 그런 거 있었다.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니? 자 한산 의외로 박해일 재밌고 얘기하고. 왜 자기가 한산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어? 주인공이 박해일입니다. 아무튼 그랬다. 네. 그리고 뭐 일단 뭐 손익분기점을 못 넘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개봉관을 조금씩 더 넓혀가더라고. 맞아 네. 강 기자님이 이번 주에 안 보면 못 본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빨리 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치.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냥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경도 안 썼는데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볼게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파는 같이 개봉을 했던 토르 맞아요. 러브 앤 썬더가 평이 별로 안 좋았던 그래서 거야. 많이 관이 줄었어. 그래서 지금 흥행 성적도 사실 기대만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해외에서도 그렇다고 알고 제 있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냥 디즈니 플러스 올라오면 본다고 안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독이 된 것 같아.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영화가 재밌으면은 영화관에 가서 볼 수도 볼 수 있겠지만 있죠. 완다비전까지 보고 가서 보잖아요. 그치. 이번에. 아무튼 그랬는데 그 여파도 좀 있었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트위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 헤어질 결심은. 왜냐면 드립치기가 너무 좋은 대사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지금 한산에도 드립치고 있잖아요. 그 칼은 바다에 넣으세요. 뭐 이런 것들. 그 직장인 커뮤니티에도 이미 올라왔어. 상무님 제가 만만해 보입니까? 저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점점점 그런 거 올라오고. 아무데나 쓰기 좋죠. 그게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네. 자 이거는 중국인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상대 여자 배우를. 네. 그래야지만 탕웨이를 우리가 섭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썼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딱 너무 탕웨이를 캐스팅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보이는 영화였어요. 탕웨이밖에 찍을 수 네, 없는 네. 시나리오를 맞아요. 처음부터 써서 네. 어쨌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굉장히 비튼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 네. 우리 마침내라는 말을 그 구어에서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구어로는 진짜 안 쓰죠. 이 도치법으로 마침내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생소한 느낌을 네. 받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자꾸 풀어 설명해 주는 거. 뭐 단일한 뭐 이런 말들이 그치. 이제 나오면서 아주 기묘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좀 어떤 언어적인 느낌, 이 대사라는 것을 뭐 근원부터 좀 파헤치기 되게 좋은 네.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그 중의적인 의미가 되게 많잖아. 네.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사실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이면서 메시지이면서 되게 좋은 대사처럼 이제 각인이 됐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좀 훌륭한 점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 그렇죠. 사람들도 그런 면들을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탕웨이에 있는 집에 있는 그 벽지가 또 화제가 돼가지고 또 저 벽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고. 그 대사 대본이었나? 그것도 벽지로 표지를 했더라고요. 아, 그 각본집이 되게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 지금. 거의 1위 찍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예약 판매하고 있을 테니까. 예매라고 말하면 예약 판매라고 있는데요. 예매 맞지 않아요? 그러네. 예약 판매. 그 예전에 아가씨도 그게 나왔거든요. 네. 대본집이 좀 달라. 당연히 다르겠지. 그렇겠죠. 이제 찍다 보면 달라지는 심적으로 면들이 바뀌는,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좀 영화 학도라면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영화를 재밌게 봤다면은 영상과 떨어져서 하면 대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게 우리가 늘 보는 희곡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뭐 그런 것 되게 좋은 희곡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안개가 되게 중요한 이미지로 많이 나오는데 그 안개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낮과 밤의 기온차에 의한 은결 현상인데 그거를 이제 잘 써먹은 것 같다라고 어디에 기사에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인용하면 밤은 제때 사라지지 못했고 낮은 너무 일찍 찾아왔다. 늦거나 서둘러 버려 발생한 둘 사이의 잘못된 만남이 뭐 안개의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영화의 어떤 줄거리들을 아예 서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안개가 되게 주요한 이미지로 작용했구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영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사 하나, 의상 하나, 뒤에 흘러가는 배경 하나부터 모든 데다가 다 의미를 심어놔가지고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보면서. 그래서 아 이건 나중에 내가 뭐 또 영화관을 가진 않을 것 같은데 OTT로 올라오면은 무조건 한 번은 더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근데 영화관에서 봤기 때문에 더 느낌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큰 화면에 되게 뭐 뭔가 일단은 그거를- 디테일한 장면들을 다 구석구석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상정하고 일단은 감독들은 찍으니까 그래서 항상 영화관에서 봐주십사 하는 건데 요즘은 집에 TV가 다 크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5.1 채널 갖춘 집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죠. 나는 점점 이제 영화관보다는 집으로 옮겨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야. 많이 불편해, 솔직히. 늘 10년 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그렇게 편한 경험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네. 봐야 된다는 것 같고 이번에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양옆에 정말 사람이 다 앉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지. 네, 근데 이제 조금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 되게 까르까르 웃으시고 그러면서 보시더라고요. 뭐 애널리스트 같은 거 묻고 그러냐?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얘 웃었나 보다, 야. 그때 나만 웃더라고. 아니 주말 부부인데 괜찮냐고 사이 괜찮냐고 했더니 한 말 있잖아요 이정현이. 사이는 됐고 이사나 가자. 네? 이정현이야 그거는? 뭐 섹스리스인데 뭐 괜찮냐고 뭐 그거 아니야? 그때 이거 앞에서 막 이러시고 우리 존대.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주요 캐릭터 3명하고 나머지 주요는 가볍게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송설애 이게 탕웨이 배우가 했죠. 근데 보통은 장혜준 먼저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아 탕웨이가 그만큼 마음에 드셨나 보지.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요? 실족사한 남편의 아내이자 이제 용의자죠. 그리고 중국인이고 원래 간호사 일을 좀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요 혜준이라고 하는 이제 박해일 배우 이 사람이
수면제이기도 하죠. 이 사람 탕웨이만 있으면은 계속 슬슬 잠이 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형사를 먼저 소개했으면 불면증이란 걸 먼저 말할 수 있지 않나? 아무튼 그리고 흡연자죠. 그래서 이게 흡연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혜준과 뭐 그 아내인 그 정한과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혜준 박해일 배우가 했고 이제 형사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좀 일반적인 형사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약간 뭐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만 좀 납득이 가는 스타일의 형사죠. 그래서 그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제 좀 주위에 있는 애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고집하고 있는.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속 신경 쓰기 때문에 이제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달리고 있어서 이제 항상 잠이 부족하니까 뭐 안약을 주기적으로 뭐 넣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주말 부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형사들처럼 좀 약간 터프한 수사보다는 좀 약간 좀 예의 바르게 하는 그런 수사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탕웨이한테 약간 매너가 좋다. 자기한테 이렇게 매너가 좋은 건 처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뭐 중요한 거는 강박증이죠. 이 사람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상의를 자기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한 거잖아. 주머니가 6개짜리. 네, 엄청 많다는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니잖아. 자기가 쓰지 않으면서도 갖고 다니는 그렇죠. 뭐 느낌이었어요. 립밤도 뭐 어디 주머니에 있고 물티슈도 있는 것 같고 안약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일부에서는. 맞아요. 초반부에서는 운동화 그 양복을 입었는데도 그것도 굉장히 구두랑 흡사하게 생긴 운동화를 신고 다녀. 검정색을. 네. 그런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게 이제 약간 오락적인 부분인데 갑자기 범인이 칼을 꺼내니까 손에서 체인을 뭐 감어. 체인 장갑. 맞아요. 체인 장갑이 체인 장갑 뭐 그런 거 맞아.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저런 것도 지급이 되나? 그치. 얘 성격을 드러내주는 거 같아요. 나는 좀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체인 장갑. 나 저거는 웃기려고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거든. 그거 뭐지, 강판 쓸 때 주부들이 쓰는 그런 장갑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보통 3단봉을 가져가는 다니는 게 뭐 휴대하기도 편하고 네. 제압하기도 편한 거 아니야? 체인봉이 더 가볍죠. 아니 근데 그게 편하면 모든 경찰한테 다 지급을 하든가. 그 지급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 뭐 아니 양손에 끼고 그냥 칼도 자꾸 후려 패고 뭐 그럼 되겠네. 뭐.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그런 게 좀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를 봐도 여기 뭐 믿어요 뭐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지. 근데 본인도 그걸 못 느꼈을까? 다 알겠지. 예, 박찬욱도 당연히 이제 그걸 알고 있지만 도저히 그 일반적인 경찰서의 미장센은 참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완전 그 유리로 된 그 공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듯한. 거기는 또 얼마나 뭐 탈세를 해서 또 착복을 하고 이래야지만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되는 경찰서가 됐죠. 천장이 거의 한 3층 높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반장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범죄도시 보면은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오히려 약간 뭐랄까 이게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그 안개가 이제 밤과 낮의 그 미묘한 경계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빛에 투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더하자면 현실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 그렇죠. 뭐 무진기행 같은 뭐 이런 걸 봐도 결국 그런 효과와 맞물려서 이 전반적으로 약간 비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싶은 부분을 굉장히 영화적으로 흡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정환 이제 이정현 배우가 했는데요. 여기 이제 혜준의 아내죠. 그리고 거기 이포라고 하는 가상의 도시에 있는 원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흡연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민감한데 나중에 이제 혜준에게서 그런 담배 연기 맡고서 막 폈네 폈어 뭐 이런 드립을 치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서도 빵 터지더라고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담배 그러시면서 보시더라고. 아무튼 그랬어. 아니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고민한 거잖아. 뭐요? 뭐 어머니랑 같이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럴까 했는데. 박찬욱 영화 좀 그렇지. 네, 그동안에 박찬욱 영화들이 다 그래 왔잖아요. 이거는 볼 수 있지. 이거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이거는 볼 수 있었네.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 정도는 그냥 잠깐만 지나가면 되는 잠깐 거였어요. 그냥 뭐 근데 이렇게 긴장할 포개 만한 있었던 거 장면 아니야? 나오지 않았어요? 중간에 막 벨트 풀 때? 저거 뭐 벨트를 막 풀기를 저 뭔가 했는데 그 뭐죠? 그거는 그냥 웃기려고 약간 그렇지 뭐는 장면. 모녀가 아가씨를 같이 봤다는 사람도 봤어 나는. 재밌었죠. 나오면서 아무 얘기도 못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시작하면은 이제 총선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혜준이 자기 부하 형사인 수환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질곡동 사건이란 게 있대. 그걸 맞자고 막 꼬시고 있는 거야. 이 수환은 이제 고경표 배우가 했는데 중간에 여기서 계속 약간 좀 이 혜준을 굉장히 따르는 이제 후배 형사예요. 그래서 이 수환한테 막 코트도 입혀주면서 막 굉장히 이제 좀 열심히 꼬셔가지고 결국 수사를 맡긴 맡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PC방에 반대 아니야? 반대라고? 뭐가 반대요? 박해일이 고경표한테 코트 입혀주는 거 아니야? 응, 맞아요. 내가 그 얘기한 건데. 근데 뭐 이렇게 되게 팀장한테 뭐 그런 게 있어? 난 아니.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막 되게 따라? 따르지 않는데. 응. 그래서 왜 다시- 걔한테 초밥 사줬어요? 뭐 그런 거 나와가지고. 그 비싼 초밥 사줬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 굉장히 따르니까 배신감 느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왜? 에? 자기들한테 그거 사주지도 않으면서 막. 그렇게 따르는데 절벽 올라갈 때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냐고 그렇게 자꾸 토를 단다고? 걔는 박해일이 하는 모든 행동에 계속 토를 달고 있는데. 나는 존경은 한데 그래. 너무 친해가지고 투덜투덜대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의미로 존경해서 그렇게 투덜대는 거 받아들였는데. 아니야? 네. 그래요. 존경의 의미는 별로 안 느껴졌어. 그냥 친한 선후배 정도. 그냥 상사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게 별로라는 생각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지. 그런가? 좀 이상한데.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이제 김신영 씨가 나오잖아. 네. 그거 되게 숨겼잖아요. 이거 비밀 보장 계약까지 했었대. 이게 아무튼 그런데 나오는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지. 진짜 이 사람은 존경하는 게 느껴지지. 네. 대단하시다고. 뭐만 하면 다 그런 거. 그리고 되게 상반된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죠. 그 두 캐릭터가. 반항하니까 가고 술 먹고 거기 가서 깽판을 부리진 않았지만 우리 잔 부린 거 줄 자체가 알았지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거길 찾아갔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턴웨이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찾아온 거 자체가 벌써 폭력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이제 바로 시작하면은 이제 제목 타이틀이 뜨고 이제 영화가 다시 제대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격인 사건들이죠. 이게 부산의 구소산이라는 곳이고 여기에 뭐 추락사한 기도수라는 애가 있었대. 그래서 이 사건 현장을 간 거지. 혜준이랑 이제 그 수환이. 그래서 여기에서 막 직접 등반도 하면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떨어졌는지 계속 이제 체험하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등반할 때 막 그 부하가 투덜거리잖아. 아이 뒤에 걸어 올라가는 길도 있다는데 왜 굳이 일로 가요? 근데 그치. 그게 나중에 나올 줄이야 진짜. 그렇지. 그때 생각을 못했어. 그러게 다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드러나네. 그리고 그 뭐라고 하지? 렌치? 그 자동으로 올라가는 되게 신기한 기계가 있더라고. 그거 뭐야? 아무리 그래도 뒤에다가 메고선 그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게 거는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 있지 않나? 자동차 어쨌든 막 이렇게 끌 때 그걸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자체가 약간은 초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한 거겠죠. 덩치 큰 사람을 메고선 올라가도 둘이 각각 올라가지 그렇게 안 올라가지. 당연히 난 거기 매달려서 올라간 고경표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그러면서도 생각이 되게 말이 많어. 아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 나 같으면 안 하지. 무서우니까. 야, 안 하면 되지. 뭐하러 따라가. 너무 붕 뜬 느낌 들어서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아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들인 거지. 근데 중국인이래. 만나보니 송설애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투르고 뭐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뭐 남편이 자꾸 등산을 했는데 그게 좀 마침내 뭐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더더욱 좀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때 수환이 약간 흠칫 뭐 이런 표현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점점점 의심을 좀 하긴 하죠. 여기서 좀 기묘한 또 연출 포인트가 있었지. 한참 한 10초 정도 박해일이 대사 안 치는 게 있었어. 송소래랑 마주쳐가지고 한참 쳐다봐. 그런 다음에 저 패턴 좀 알려주세요 이러잖아. 근데 이것도 대본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찬호이 놀랐대. 그 간단한 대사를 까먹었나? 라는 생각에 NG를 칠까 하다가 기다렸더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 사람이 감정이 바뀌었구나. 뭐 반했을 수도 있고 뭐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느껴진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되게 긴장감이 있어요. 그 너무 말이 안 나오니까 그치. 좀 그런 생각.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뭘 발견했나?라는 생각이었는데 너무 그냥 생활어를 갑자기 툭 내뱉으니까 패턴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여기 마침내도 사실은 그 도치법으로 사용했잖아. 뭐 그 산에 가서 죽었네요. 마침내.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반복을 하지. 마침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영어로 치면 다 끝나고 파이널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지. 아마 번역하기도 되게 좋았을 거야. 되게 약간 그 번역체 느낌이 있어요. 송소래가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문어체 아닌가 일종의? 그게 문어체를 넘어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쓰면은 되게 어색한 한국어 같은 느낌을 일부러 뭐 자아내는데 만약에 번역하기엔 되게 편했을 것 같아. 중국어 자체가 영어랑 또 어순도 같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나? 그런 가령 생각도 들었어요. 하루키 같은 사람을 일부러 영어로 쓴 다음에 그걸 일본어로 바꿔 쓴대잖아. 문체 그 희한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독특한 문체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 방식을 쓰겠어.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도 하는데 그거 얼마나 좀 중요한 거야.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신문을 해보니까 기도수가 아내한테 굉장히 잦게 폭력을 행사했었고 심지어 거기다 이제 KDS라고 초반에 보면은 막 이니셜 새긴 작품들 물건들 나오잖아요. 물건도 나오고 문신도 새겨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내한테 새겨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송솔의 입장에서는 죽일 만한 이제 그런 뭐라고 하나 이유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얘를 용의자로 일단 전화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 경찰서에서 이제 박해일이 이제 신문을 하는 게 약간 이제 데이트하듯이 되게 분위기 좋게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죠. 그래서 뭐 기도수 손톱에서 뭐 DNA가 발견돼서 이거를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송소리한테 했죠. 그래서 송소리가 해명하기를 자기는 이제 뭐 산에 가는 게 싫어서 뭐 자해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남편이 말해서 우연히 긁게 돼서 거기에 이제 그게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해일이 그걸 믿어요. 그 허벅지에 막 긁힌 자국도 보여주잖아. 그래서 여자 경찰이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봐도 된다. 탕웨이가 그냥 괜찮다고 하죠. 그 시간차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창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매직 미러로 여기는 보이고 저기는 안 보이고. 잠깐만 박해일이 약간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받아. 근데 이미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되게 좀 야릇한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밥 먹는 게 여기서 나오나요?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서 나왔어. 이미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나?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여기서 초반에 이제 나왔어요. 뭐 이 동네 되게 유명한 스시인가 봐. 거기서 시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싼 거라고. 저는 이것도 약간은 웃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먹는 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되게 오랫동안 알던 친구들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먹는 듯한 느낌을 일부러 만들잖아.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막 물티슈로 정리해주고. 한 다음에 쇼핑백을 여니까 거기다가 이 탕웨이가 그 닦은 휴지를 쏙 던져요. 합이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거겠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느낌이 되게 묘하다니까. 그 전에 우리가 넘어갔지만 이정현이 초밥이나 먹을까 그랬는데 박해일이 자기는 초밥은 아무거나 안 먹는다고. 그리고 그 와이프한테도 안 사주는 그 초밥을 먹은 거지. 그리고 간장도 나중에 보면 하나는 아예 뜯지도 않았어. 둘이서 나눠 먹었나 봐. 쭉쭉 짜가지고. 그 물고기. 물고기 간장.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거는 양치를 시킵니다. 그렇지. 그렇죠. 뭐 휴게 시간이라고 보내주고 이따가 몇 시부터 시작하겠다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 이미 데이트다. 그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걸 되게 특이한 각도로 보여줘요. 저 멀리에서 훔쳐보는 것처럼 마치. 그거는 이제 많이 화장실이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 그 구조 문 앞에서 훔쳐보는 것처럼 그런 각도로 보여주더라고. 아무튼 여기서 벌써 둘의 뭔가 미묘하다. 그 주변에서 다 느끼고 있잖아. 그런 왜 이렇게 게 감지가 잘해주냐고. 되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막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니 송소래가 의외로 알리바이가 확실해. 출퇴근 CCTV에도 잘 찍혀 있고. 그러니까 원래 하는 일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노인 간병인. 돌봄이 간병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맨날 가는 월요일마다 가는 집이 있고 뭐 네. 이제 요일마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파견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사 에이스다. 에이스잖아요. 뭐 이상한 사투리 쓰잖아. 그래 좀 너무 웃겼어. 뭐 에이스야 우리 회사 에이스예요.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뭐 왔었다.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고 CCTV에도 남아 있었죠. 전화 기록도 있었고. 아니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다 생각했는 게 설애가 핸드폰 바꿔줬어. 근데 시리아 하는 거. 할머니들한테 아이폰을 아이폰을- 사드리다니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때. 오, 엄청 그때는 난 별생 안 착하네. 했어. 뭐 이 정도. 그래서 시리아 하니까 좀 이상. 빅스비 아니고? 그래서 그렇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상하다는 아 생각이. 이게 복선? 진짜 그래요. 애플을 이용한 복선이었다고? 그리고 유난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폰 쓰더라고요.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는 너무 이용을 잘하지. 뭐 번역기도 돌려. 박해일 같은 경우는 톡톡 친 다음에 계속 음성 메모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도 뭐 사용을 하고. 그렇지. 그냥 뭐 애플 너무 협찬 받은 대중적인 거 것 같아. 아닐까 이거? 거의.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 세계가 됐잖아. 네. 우리 세상이 그렇게 됐고 이걸 적당히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뭐 안개 틀어줘 뭐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특별해 보이긴 했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보통 이제 미래 세계를 한 뭐 SF 장르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약간 그 경계까지 왔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조금은 현실과 괴리된 느낌이 있긴 하죠. 이게 정말 현실인 걸 알겠지만 너무 많이들 사용을 하니까 또 이상하기도 하고. 일단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용의자니까 송소래는 혜준이 이제 잠복 수사를 합니다. 잠복 수사 하는데 되게 송소래를 이렇게 잠복 수사를 하는 건지 그냥 굉장히 열심히 좋아서 관찰을 하는 건지 좀 구분이 안 가게 하죠. 거의 스토커잖아요. 그치 스토커지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영화의 또 대표적인 연출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근처에서 바로 곁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금방 치환을 해버리잖아. 몇 번 나와요.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뭐 기도수가 뭐 뭘 했는지 그걸 보여줄 때도 뭐 박해일인가 다 옆에 앉아 있어서 이제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했고 이거를 롱테이크로 약간 가져가는 것도 있었지. 뭐 그런 점들이. 그런 거잖아. 왜 나를 용의선상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가 너무 처음에 괴상한 어떤 그 심리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상 심리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나를 가까이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뭐 관음증의 반대말이 뭐지? 노출증인가? 뭐 아무튼 그런 정도의 약간 그 경계 이것도 경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작품은 굉장히 경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려다가 잘 안 되는 거잖아. 참 찍는 스타일이 그 박찬욱의 변태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게 종종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카메라 워기.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어떤 욕망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상 심리라고 처음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탕웨이 설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날 지켜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만 바라봐 주니까. 그때 그 감정을 잊지 못해서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작품의 레퍼런스는 저는 그 뭐 원초적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범인인데 경찰이 범인하고 사랑에 빠지고 이게 말려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유혹 당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도가 읽히는데 실은 그거를 이제 역전을 시켰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명확한 레퍼런스를 이제 떠올리게 만들고 이걸 뒤트는 방식. 이건 역시도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잠복 수사하던 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찰을 하다가 드디어 잠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탕웨이가 지나가면서 이제 굿모닝 인사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혜준은 오랜만에 풀잠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근무야 이거 왜 저래? 직원들이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일단 그 수사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너 왜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에 집중하냐 질곡동 사건에 좀 집중하라고 이제 질책도 받고 그러죠. 혜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질곡동 사건에 다시 또 집중을 합니다. 혜준과 수아는. 그래서 용의자 이지구를 이제 체포하긴 하는데 진범은 이제 뭐 홍산호라고 이제 박정민 배우죠. 그 양반이라고 하고 걔는 감옥을 정말 극혐하는 애라서 차라리 잡히는 애 죽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뭐 가위로 몇 번 찔렸어. 고경표가. 그쵸. 가위 정도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치. 미용실 가위였죠 그게. 그리고 여기서 용실과이 엄청 날카로운데. 그러니까 그리고 홍사는 이제 자살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결말을 알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복선 같은 느낌이 있지. 그쵸.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가기보다 죽음을 택한다. 이상하잖아.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뭐 슬픔이 뭐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퍼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몇 번 나오잖아. 이제 그래서 뭐 다 사람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도 여러 번 얘기하고 감정의 그 파고는 다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서브 플롯이잖아. 굉장히 상관없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오락적인 측면을 가미하기 위해서 담았나? 라고 했는데 우리 찬욱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다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결국 이런 게 이제 영화를 다 본 다음에 굉장히 큰 재미로 다가오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화 기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독이었죠. 이 홍산호를 체포하는 데도 사실 송소래가 힌트를 주긴 했었죠. 이 홍산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얘가 옛날 여자친구 이미 결혼했고 이제 저 멀리 있는데 설마 걔 옆에 있겠냐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아, 이중적인 대사들이 너무 그치. 많이 나와 영화 내나에. 중단합니까? 이런 거. 그렇지.
표현도 좀 되게 아리까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편집을 하면서 고쳐주고 싶은 대상을 하는 거지.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안 쓰잖아요. 한국에 결혼하면은 뭐 그때부터 안 좋아하나? 뭐 이런 정도로 구어체는 쓸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써도 외국인이고 그리고 그 한자어를 기묘한 쓰는 느낌, 그 분위기가 훨씬 좋은 거지. 그래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하면 또 중국 가가지고 대충 써서 주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중단이란 말은 뭐 한자를 공유하니까 똑같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인 듯 보이네. 그리고 이후로도 혜준하고 이제 송소래는 좀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뭐 절간 데이트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혜준이 그때 막 잠복 수사하면 자기가 녹음한 걸 막 들려줘. 수사 기록을 막 함부로 이렇게. 이미 얘는 이제 용의자가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아직은 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었는데 거의 얘 마음에서는 종결된 것 같았었고, 혜준이 이제 송소래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벽에 걸린 사진 보여주기도 하고 음식도 막 해주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송소래가 이제 뭐 너 잠 푹 자라, 그리고 요런 끝난 것들은 다 없애라, 그게 더 좋다 해가지고 하나씩 다 없애지. 그 벽, 그러니까 거실 벽에다가 그 사진 붙여놓은 거잖아. 미결 사건. 사건. 그래서 기도수 사건도 거기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끝난 거니까 이것도 없애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마침 제거를 하죠. 큰 그림이었지. 그리고 그 송소래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찍어놓은 사진도 붙여놔서 되게 창피했었잖아. 근데 그거는 안 버려도 된다고. 예쁘게 나왔으니까. 내 사진은 괜찮아. 그래서. 맨 처음에 다 떼어서 버리려고 했지만 예쁘게 나온 거는 빼. 근데 뭐 사진이기 때문에 필름은 다 남아있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인멸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사진을 태음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말라. 안 쓰겠다 정도는 된 거지. 그 목표는 어쨌든 달성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송소래가 그때 뭐 고백도 했었어요. 뭐 자기가 시한부 어머니가 계셨는데 중국에 있을 때 뭐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약을 가지고 이제 살해를 했다고. 어머니 이제 안락사 그때 뭐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죽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언이 한국에 호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니산이다, 그거 찾아라라고 해가지고 그 유언대로 자기는 미립국을 했었고, 그때 이제 기도수한테 걸려가지고 뭐 원치 않는 부부 생활을 했었다. 사실 이 고백을 할 때도 다 들으면서 이게 진실이라는 느낌이 1도 안 나는 거야. 너무 약간 뻥튀기 된 느낌이고 뭔가 더 뒤에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야 이건 아니겠지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다 걸렸는데 어. 송소래만 아니라고 왜 어떻게 남았냐 했더니 저는 특별하니까요. 아 이거 그거 하려고. 아니야. 어디 탕웨이를 건드려? 좀 더 해봐. 에라 이거 안 돼. 그래서 그 특별함이 하니까요는 그거였죠. 독립유공자의 네, 자기가 이제 맞아요. 손이다. 뭐 그리고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원초적 본능을 딱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송소래가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영화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마케팅 포인트가 애매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의 어떤 범죄 극이에요 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봤을 거야. 네. 하지만 더 많이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그 범죄 극과는 무관한 로맨스예요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야. 그러면은 마치 되게 중요한 걸 꽁꽁 감추고 있다가 괜스레 아무 때 말도 안 되는 구간에서 이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했다. 홍보부도 되게 고심을 했겠지만 결국 그렇게 애매하게 해서 도대체 그래서 무슨 영화라는 거야? 라고 해서 잘 안 보다가 그런 영화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무 정보가 없었을 때 그 포스터를 보고 이 둘이 부부고 이제 진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생각했어요 진짜. 그럴 수 그래. 있지. 그래서 내가 나쁩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거구나. 그냥 진짜 그런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결국은 로맨스였어. 그치? 완전한 로맨스죠 이거.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결이 다르니까 그렇지. 포스터의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웃겼어. 나중에 그걸 알고 나니. 아직 1부를 보면서는 되게 판무파탈 같아. 그치. 아직은. 1부까지는 딱 그렇지. 2부를 보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와. 그래서 사실 진실이 곧 밝혀지죠. 네. 어느 날 이제 송소래 도와주려고 월요일 할머니를 직접 혜준이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폰 앱을 하나씩 정리해 주는데 거기에 계단 오르기 앱이 138층 찍은 날이 있어. 하루만. 그죠? 다 딱 영인데. 하루만. 그날이 바로 기도수 그거 죽은 날이었죠. 할머니가 138층 올라갈 일이 없을 거고. 아 우리도 못 올라가요 138층은. 그리고 이때 처음 한 거지. 이 할머니가 치매였구나. 네.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송소래가 오면은 그날이 월요일인 줄 아는 거야. 똑같은데? 이 영화가 138분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그거랑도 똑같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암벽 등반을 해서 남편을 쫓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밀어버렸다. 이거였잖아. 네, 맞아요.
그거를 박해일이 자기 몸으로 똑같이 해봐. 시간을 재가면서. 그 절간 데이트 할 때 손 네, 손에다 로션 발라주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그러면서 한국 여자들은 손이 참 부드럽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 진짜 그런 건가 했더니 아니었어. 아니야. 지금 할머니가 성대모사 하는데 탕웨이가 아니라 약간 그 AI 흉내 내는 느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내는 아니야. 대충 웃는 거지. 얘기하잖아요. 아, 걔가 원래는 입술같이 보들보들했는데 아. 요즘에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된 거죠. 죽였지. 그래서 혜주는 이제 되게 송소래를 질타하죠. 만나가지고 내가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하면서 그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하지 마라.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분노의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붕괴란 말도 굉장히 한탄하는 재밌었잖아. 느낌이었어. 그렇죠. 붕괴라는 말을 나중에 이제 사전에 찾아보잖아. 뭐 무너뜨리고 뭐 이런 거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어짐이었나? 뭐 깨어짐이 그랬을 거야. 되겠네. 거의. 나중에 얘 파일명이 그거였잖아요. 무너지고 깨어짐. 그리고 그 폰은 바다에 버리세요. 이러고 이제 떠난다. 일부 왜 마무리. 그 단어 안 써줬어?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뭐? 그 대사가 급포는 바다에 버려요. 뭐 아, 그래서, 다 알 것 같아서. 널 사랑해. 그게 곧 사랑해란 뜻인가? 그 대사 한마디로 영화가 이렇게 딱 180도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라고 했다라는 거는 좀 캐치하긴 힘들지.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해. 혜준 스스로도 이 여자를 내가 잠시 지금 흔들려서 내가 망쳤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좋아할 수 없다. 그래서 뭐 2포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북격인 2포로 배경이 전환돼요. 그래서 13개월이 지났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되게 심해졌어요. 혜주는. 그래서 막 수면 클리닉도 받기도 하고 뭐 아내는 막 석류 먹으라고 막 이렇게 주기도 하죠. 그랬는데 그 송소래도 갑자기 2포로 온 거야. 왜냐? 재혼했던 남편 이모신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뭐 얘가 원래 뭐 주식 투자 중개해주는 애 같은데 막 사기를 하도 쳐가지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없는 이 2포로 온 거지. 그랬다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거지 두 부부가. 거기서 이제 명함 건네주잖아요. 명함 보고 와 진짜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 얼굴을 박을까 하는 느낌의 그런 싸구려 명함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 있을 것 네, 같잖아. 네. 아, 많겠죠. 자기 또 이름 갖고 삼행시 해놓고 맞아. 그럼 와 진짜 이럴 것 같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우연히 둘이 만나고 뭐 이때 이제 뭐 그 명함을 건네게 되기도 하고. 그 장면이 진짜 어색한데 한참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되게 어색해서 빨리 어, 피하고 어, 싶지만 어. 할 수 없고 여기 네. 좀 이상한 남자 하나 있고 특히 또 이제 혜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 있는데 또 그새 결혼을 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한 번 더 강화가 됐던 것 같아. 아 이거는 이 여자는 계속 남편 잡아먹는 년이구나 뭐 이렇게 맞잖아. 결국 또 죽기도 하고 나중에 와서 그 얘기 하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것도 결국은 진짜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한편 이모신을 쫓아다니는 그 피해자 중에 철석이라고 이제 별명이 있는 애가 있어. 이제 이름은 사철석인데 철석이라 부를게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당한 건 아니야.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대.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송소래 찾아가가지고 엄청 패잖아요. 그땐 그치. 중국어만 하길래 이 사람 진짜 중국 배운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사투리 쓰고 있더라고요. 중국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그때는 송소래가 되게 빨간 드레스를 입고 맞고 있어가지고 난 얘랑 만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아니 저는 과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페이크지. 짧길래 그때 가발이었어. 요 철석이 요 배우가 중국어 못하는데 그날 가서 탕웨이 배우한테 배웠대 바로. 아, 그래요? 그걸 배우고 바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원래 그런 게 하루 딱 쓰고 또 까먹는 그런 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에 그래 한자 시험 볼 때 다 그러지 않았어 어렸을 때? 다 외우지 지금도 한자는. 뭐. 야 나 글 쓰는 사람이야. 왜 이래? 붕괴 쓸 수 있어요 붕괴? 붕괴는 어려워. 읽을 줄 아는데 붕괴는 쓰기는 어렵다. 쓰기 어려운 한자 몇 개 있지. 어쨌든 요 철석이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중요한 사건을 저지르기도 하죠. 이모신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했었고 자기 엄마 정말 죽으면은. 근데 이거를 송소래가 들었었어.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로 혜준이랑 송소래가 따로 만나요. 그래서 밤에 이모신이 갑자기 혜준의 아내 정환한테 전화를 했었어. 근데 못 받아. 그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둘이 뭐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반신욕도 아니고 전신욕하고 있고. 한 명은 목욕하고 있는 거고 한 명은 조격하고 있었잖아요. 수면 뭐 유도에. 좋다고. 그래. 그래서 못 받았는데 이건 굉장히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쵸? 우연이죠. 이게 만약 받았으면은 사실 얘는 안 죽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다음 날 이모신이 자기 개인 수영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되게 기묘한 자세로. 그러니까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굉장히 호화 빌라에서 뭐 이렇게 풀빌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근데 수영장인데 이제 물 없는 데서 야,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게 나중에 이제 호수로 물 뿌려가지고 이제 막 씻기잖아. 근데 이렇게 눈 깜짝을 안 하고 눈 깜짝을 안 하고 그냥 그 물줄기를 막고 있더라. 역시 역시 배우들은 대단한 다르다.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맥박 뛰는 것도 없어요. 엄청 그거는 그래픽으로 지웠나 싶을 그럴 수도 정도로. 있겠다.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이 내가 왜 박찬욱이랑 만나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그렇지. 나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 생각하고 있었을 장 수도 감독은 있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런 느낌이야. 예. 그래서 어쨌든 또 상황이 이렇게 터지니까 이제 혜준이 이번엔 진짜 독하게 수사를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죠. 아주 차돌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차돌이라는 말이 하여튼 나왔어. 차돌이었어. 차돌 갑자기 그리고 송솔에 신문하면서 이번에 핫도그 사줬어. 아, 스시에서. 맛있겠던데. 하지만 스시에 비한다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2번이나 남편이 죽은 송소래를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송소래는 맞받아 치죠.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거라고. 당신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불쌍한 사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면 남편 잡아먹는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너무 옛날 방식인데.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결국 범인은 철석이로 밝혀져요. 심플하게. 뭐 자백을 했나? 자수를 아마 했던 것 자기가 같아요. 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얘는 어쨌든 범인이 아니니까 송소래는. 그래서 또 호미산에 같이 가자고 해 송소래가. 그러니까 또 혜준 넙죽 따라가. 또 데이트 비슷하게 또 거기 가서 이제 외조부와 송소래의 외조부와 엄마 유골을 이제 뿌려달라고 해가지고 혜준이 그걸 뿌려줘. 야, 난 이때 이제 미는 줄 알았어. 당연하지. 그치. 당연하지. 밀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끝나대. 혜준도 그걸 아는데도 왜 저기까지 가지? 왜 겁을 먹으면서 저기까지 가지라는 눈 생각이 감고 있었잖아.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농락한 거야 우리를.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이제 관객을 긴장시키는 장면이었죠. 그 유골 뿌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뭐 엄마 드디어 믿을 만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 그러네. 그랬는데 송소래는 포옹을 하고 둘은 마침내 키스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키스하고 왜 입맛을 다져요? 입맛 다시는 건 아니요. 그래서 다시 혜주는 집에 가니까 이제 이정현이 그 이주임이랑 같이 짐 싸서 어디론가 가버리죠. 근데 남자야. 그렇지. 와, 여자인 누구나 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그리고 그 자라를 가져왔었어. 정력에 좋다고. 여기 되게 작은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자라 양식하는 데가 털렸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혜준이 잡았어.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맙다고 이제 하나 자라를 한 마리 줬어. 들고 왔는데 이게 정력에 좋다고 했는데 이정현이 나갈 때 그 자라를 가지고 나가. 성녀도 가져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명백하잖아. 다 들고 가는 거지. 당당하잖아. 야, 우리 이렇게 싫을 때도 하기로 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했는데. 아 비켜. 더 좋은 거 있어. 이주임. 이혼했대.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반전이 일어나죠. 그 김신영 형사가 송소래가 이제 바다에 버렸던 걸 회수해와요. 근데 그게 해녀가 스마트폰이야. 주었다고. 그래서 그걸 복구를 했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녹음 파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카톡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이모신이 송소래가 녹음한 그 파일로 혜준을 위협하려고 했던 거였지. 그래서 송소래가 약간 간접살인 비슷한 걸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극을 해서 만약에 그 철석이 엄마가 죽으면은 철석이는 분명히 자기 남편을 죽일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죽인 거였지. 그게 이제 진실이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 김신영 형사는 아니고 이름 따로 있어요. 연수. 이 돌바랐나 막 그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신문 할 때 철석이 할 때 막 되게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요걸 그 사투리 섞어가지고 한 다음에 돌바랐나 뭐 이렇게 그쪽에서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이게 미쳤나 뭐 정신 나갔나. 뭘 잘못 먹었나 뭐 그런 느낌이겠지. 아무튼 뭐 박찬욱 감독이 김신영을 되게 칭찬하면서 썼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난 되게 진지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인식이 들어서 그런지 하는 대사마다 좀 개그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야 계속.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정말 안 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굳이 김신영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잘 입힌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그 옷을 입고 아주 튀지 않게 그 곁에서 그 뭐 설정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 경찰서 내에서 왕따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혜준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심으로 좀 존경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 혜준이. 너는 왜 나랑만 있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냐? 그래서 나는 되게 뭐 정말 아주 웃긴 그런 걸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뒤었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평범한 그런 전극 연기를 한 거잖아. 뭐 이런 것도 해낼 수 있는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좀 좋았어. 그리고 얼마 전에 유퀴즈인가 어딘가에 나와서 김시영 배우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 이 사투리를 자기가 하면서 요 경상도 쪽에 사투리 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서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서울 말을 섞어서 쓰는 사투리를 자기가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대. 뭐 목요일을 얘기하는데 그 목요일에 뭐 얘기 만나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아니, 서울 말을 따라하는 사투리 일부러 썼다고 그거는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서울말 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어투가 있어. 맞아요. 너 밥 먹었니? 그러면 서울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니 밥 먹나? 이게 사투리거든. 그런 느낌의 네. 주변에도 몇몇 떠오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의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진지하게 연기에 임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 캐릭터를 페미니스트로 보는 굉장히 신선한 시각도 있더라고.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이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뭐 그 조직에서 되게 반감을 뭐 이런 정도의 이대남들의 시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대남들은 이 영화 거의 안 보지 않아요? 거의 30대 이상이 보던데. 잘 평균 모르겠고 연령? 볼 거기까지. 사람 보겠지 뭐. 아무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라는 별로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런 캐릭터다. 그래서 왕따다. 뭐 알고 이런 보면 식으로. 남자인 거 아니야? 설정이? 남자는 절대 아니었잖아.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그런 형사가 어디 지방에 하나 있을 것 같긴 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영화에서 보는 여자 형사들은 굉장히 약간 세련된 면이 없지 않고 일부러 더 과격하게 구는 것도 없지 않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면이 빠졌지. 그래서 이 김신영이 맡은 요 역할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냥 아주 튀지 않았고 그 꼭 카키색 항공 점퍼 같은 거 입고 다니고. 키가 작고 몸집이 작으니까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결국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둘의 이별인데 이제 혜주는 자기는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자꾸 송소래가 자기 사랑했다고 고백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뭔 소린지 해서 송소래가 남겨둔 이제 폰에서 그 녹음 파일을 봤는데 그게 이제 답이었죠. 파일명이 무너지고 깨어짐이라는 파일명이었고 내용은 옛날에 그때 자기가 마지막에 붕괴됐어 했다는 그 대화 내용이었죠. 그래서 송소래가 말하는 게 이제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이 폰을 줬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혜준 씨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포에 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내 생각만 해라. 이런 얘기를 유언처럼 남기죠. 그리고 영화 사상 가장 특이한 자살을 합니다. 저렇게 해도 죽을 수가 있나? 전 맨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막 땅을 파길래 그랬더니 그게 썰물 때 파놓고서는 밀물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구나. 술 원샷하고 들어가잖아. 이거드주. 그리고 또 그 자기가 그 썼던 그 바가지 같은 거를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지 했더니 그게 그 있으면은 발견이 될 수 그치. 있으니까. 철저하게. 네. 그것까지 안고. 근데 나는 그거 물 다시 빠져나가면 그냥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깊숙이 팠는데요? 글쎄 어떻게 되나? 그 모래가 덮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나? 그렇게 모래가 덮이나? 덮이지. 다 덮이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덮이지. 덮일 거고 발견을 되려면 이제 거의 다 할 유골이 수는 있겠지. 썩어서.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죽음을 막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자살법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송소래가 거기 들어갔던 곳은 곧 바닷물로 가득해지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혜준이 그 근처로 오지만 송소래 구멍 바로 위에서도 못 찾고서 막 주위를 두리번 딱 두리번.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로 위라고 느껴지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포스터의 그 장면이죠. 난 그래서 약간 너무 개그스러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한 발이 푹 빠지면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너무 영화가 그러니까 너는 영화를 못 찍는 거야. 거기서 손 튀어나와서 얘빠 혜준 발 잡고. 그건 이미 되게 호러 영화야 또. 이미 죽었는데 그 구덩이에 발이 딱 빠지면서 끝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원하는 오로지 내 생각만 알아요. 안 되잖아요. 알아요. 그냥. 그거 알찬욱 감독은 그렇게 찐을 거야. 알차는 뭐야? 아주 알차다야. 아무튼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범죄극을 가장한 로맨스가 맞겠지. 네. 우리가 마지막을 좀 빨리 말하긴 했는데 이게 거의 10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렇죠. 되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보면은 신업이라기보다 거의 한 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박찬욱은 계속 못 찾고 물은 점점 밀려들고. 박찬욱은 박찬욱이 출연을 하지 않나. 박해일은 그 뭐 탕해일을 못 찾고 뭐 계속 물은 밀려든다. 뭐 그렇게 찾다 뭐 소리를 지른다 이런 한 줄을 이 긴 시간 동안 되게 긴박하잖아요. 이렇게 촬영해내는 것 자체가 막 숨을 죽이고 보게 되더라고. 영화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좀 발견하면 좋겠다 생각은 들더라고.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자살법이 되게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괜찮았던 건 뭐냐면은 저렇게도 죽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잖아.
왜냐면은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긴장감이 있는 거지. 아, 안 죽을 수도 있겠고, 자기가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박해를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따라가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냥 죽음으로 마무리 지었다. 뭐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결말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겠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이제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결심인가. 그 전에 그 말 했잖아요. 그런 남자랑 왜 또 결혼했냐고 했더니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랑 헤어질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그때. 그런 거였고 결국은 사랑한다고 했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언어로 그렇게 사랑해 라고 하지 않아도 네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 모두가 사랑한다는 거 아니었냐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한 번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결국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을 쓸까? 안 쓰죠. 헤어져야겠어 정도로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지.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이혼할 결심은 있을 것 같아. 그건 작정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자 영화 헤어질 결심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봤네요. 그러게요. 그만큼 얘기할 부분도 많고 뭐 150만 정도 현재 그 거기에 이제 약간 미치진 못했는데 아마 OTT로 나오면 더 궁금해서 보실 분도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또 안 들으셨을 테지만 뭐 그냥 다 들으셨던 분들도 한번 곱씹으면서 다시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이거는 또 봐도 충분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거 반전을 막 안다고 막 재미가 떨어지고 그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르면은 더 좋은 또 부분은 그런 있었던 건 것 있죠. 같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부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한 건 사실이라서 자 한 줄 평을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저는 뭐 오면서 생각했는데 부서지고 깨지고 마침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일부러 말투 따라했어요. 다음은 그럼 제가 할게요. 박창록 감독 비폭력 무애로로도 마침내 정상에 오르다. 왜? 아, 저 비슷한 내용으로 적어놓긴 해요. 이런 맨날 남들하고 다 비슷하대. 하나도 안 비슷해. 그럼 하고 나면 안 비슷해. 해봐요. 해보자. 안 할래. 아니 저 그냥 진짜 간단하게 적어와서 박찬욱 영화 중 가장 서정적이고 얌전한 러브 스토리. 비슷한가요? 아니 바꾼 거지. 아 어렵다. 자 장르와 인간과 사랑의 경계 위에서 줄타기를 벌이는 영화. 네. 다 한 거지? 네. 네. 자 영화 헤어질 결심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화 예고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다음 화는 지난번에 기묘한 이야기 시즌 4의 파트 1을 했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파트 2. 과연 알렉스 왕이 봤을까? 저 분명히 녹음에 참여할 겁니다. 참여할 결심. 오늘은 기저귀를 가져왔다. 다들 냄새는 좀 참아라. 자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